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는 날이 이제 4월 27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김정은 간의 그 회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4월 27일 그 판문점 회담이 입구라면 그 입구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의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으로 볼 때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는 그 출구, 그러니까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의 그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김정은 간의 그 미북 정상 회담이랄까, 거기까지 그 출구, 그 터널을 지나오다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딴 나라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어떤 책략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특집으로, 시리즈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참 논평을 하는 방송에서 이런 시리즈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 칼럼은 김정은의 책략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김정은은 어떤 책략을 갖고 4월 27일 문재인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나오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까지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말이죠. 그 1994년 7월 9일입니다. 김일성이 급사한 것이. 제가 그때 1994년 7월 9일 그때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하면서 들어온 뉴스가 뭐냐면은 오늘 12시에 북한 중앙방송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중대 발표를. 그러면 94년 7월 9일 정오에 왜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7월 25일 한 보름 조금 더 있으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청와대 뭐 당시 안기 뭐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말이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지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건데 완전히 깜깜이었죠. 그 정도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던 게 YS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왜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뭐냐? YS로서는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세웠단 말이죠. 여기다가 남북한을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야심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YS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완전히 통일하겠다. 이제 그러고서 그런 완전히 이제 가슴이 부풀러 가지고 취임을 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핵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NPT를 탈퇴하고. 그런데 이때에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때 전직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는 미국 최초의 종북 대통령이죠. 종북. 그야말로 미국의 종북 대통령. 올해 나이가 95입니다. 94. 우리 나이로는 95이죠. 1924년생이니까. 그 지미 카터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김영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그 카드를 들고 왔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그것을 숨도 안 쉬고 받아버렸어요. 아, 내가 통일할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통일할 기회가. 그래가지고 지미 카터를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내가 평양에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아주 그동안, 그러니까 94년 그 이후 지금까지 지금 벌써 한 24년, 25년이 흘렀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과 만났으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 것인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와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예컨대 무슨 주한미군을 철수해가지고 남북한이 통일하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도 남을 그런 완전히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하고도 남을 분이죠. 그런데 중대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94년 7월 9일입니다. 정오에 그 점심시간에. 그런데 당시 그 공보수석, 주돈식 공보수석이 딱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김일성 사망했다. 김일성이가 사망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여성정책심의위원들, 여성들이죠. 여성들 15명하고 점심 식사를 막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죽었는지 급사를 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그 외교안보수석실, 그 정정욱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메모로 김일성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의전수석이 김우석 전 통일부 차관인데 그 김우석 수석을 통해 가지고 그 메모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YS가 그 메모를 이렇게 보면서 방금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왔다. 북한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했는데 아쉽다 그랬어요. 아쉽다. 이 아쉽다는 표현에는 YS 특유의 그 아쉽다는 그 짧은 반응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내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통일하는 그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이야 정말 아쉽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이고 또 퇴직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랑 자주 뵀습니다만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다는 건데 제가 지금 이 문재인과 그 김정은의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앞두고 제가 갖고 들게 되는 제 생각이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가겠다 할 때의 그 아주 그 황당함, 그 불안감, 이 종잡을 수 없는 불안감.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의 존재가 종말을 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들이간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정말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과 북한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참 이른바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세기말적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참 걱정을 하면서 역사의 신이시여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좀 안전하게 살펴주소서. 참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세우고 여기까지 참 이끌고 온 이 대한민국이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참 빕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독백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이번 4월 27일을 전후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똑똑히 이 사건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서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냥 멍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렇게 당했던 것이 뭐냐. 바로 2000년 김대중의 6.15 선언이라는 거.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완전 김정일의 원맨쇼에 대한민국이 홀딱 넘어가 정신을 완전히 못 차려가지고 참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한심한 나라가 이른바 보수신문이라는 데도 완전히 그냥 그 김정일 원맨쇼를 그대로 말이죠. 그대로 그냥 대서특필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언론사 사장단들이 모조리 그냥 한 명도 빠놓지 않고 북한에 갔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장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신 분이 신문에 칼럼에 쓴 적도 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구체적인 그 진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사실 지금까지 뭐 다 밝혀진 거 뭐 그대로겠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이번 문재인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 친북, 종북, 반미 세력으로부터 이제 통일하자. 이제 통일하자. 그러한 외침, 그리고 우리끼리 미국 철수하자. 미군 철수시켜야 된다. 우리끼리 통일하자. 미제를 축출하자. 이런 함성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 나오게 하는 한편,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게 멍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심리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견지하려는 어떠한 그 골격, 가장 중요한 골격은 저는 심리전을 봐요. 심리전. 야, 김정은이가 저런 저 황당무계한 인간형, 그런 인간형이 아니네. 아, 저러니까 북한을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뭐 몰랐던 김정은을 다시 재발견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책, 그러한 심리전이 숨어 있다 이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대한민국 언론들, 정말 이 북한의 이 나팔수, 확성기, 그러한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언론, 오로지 선정주의, 대한민국이 망하든 어쩌든 간에 오로지 선정주의에만 빠져있는 대한민국 언론이 아마 김정은의 그 판문점 쇼를 엄청나게 아마 대서특필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묘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무방비적으로 대한다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죠. 여기에 첫 번째 이 김정은의 책략이 숨어 있다. 이게 너무나 뻔하면서도 이건 진리인 거죠.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판문점까지, 남쪽 지역 그 평화의 집까지 내려오느냐. 저벅저벅하고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연극이죠. 연극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은 김정은의 대사기극이고, 그러한 대사기극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역사기극이다. 역사기극. 그 사기극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재수정해가지고 재가공해서 또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이른바 지금 언론계의 중추 세력에서부터 기자에 이르는 그 세력은 그야말로 좌경화되어 있는 거죠. 친북화되어 있는 거죠. 이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동반 사기를 치는, 동반 사기. 뻔히 알면서 북한에 대해 무한정한 애정과,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참 눈물겨운 그러한 지지, 이걸로 인해서 4월 27일을 전후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대한민국 이 여론시장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것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전곡으로 찌를 거예요. 정면으로 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대남 심리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그러면서 보수 세력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선물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게 뭐냐. 2000년 6월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까지도 완전히
김정일한테 뻑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김정일이라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공헌, 그 업적을 높이 평가했어요. 김정은이가 지 입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새마을운동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완전 대한민국 보수파들이 그냥 넋이 나갔어요. 야, 김정은이가 저게 저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저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대중을 시켜가지고 김정일이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영구적으로 주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김대중이 입으로 하여금 흘리도록 했어요. 이 심리전이 대단한 사람이죠. 김정일이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김대중이가 돌아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김정일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계속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뒷얘기처럼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그러면서 절대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이 없다. 여기에 완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넘어갔어요. 뭐 언론은 말할 거 없고 언론이 완전히 확성기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이 광풍이 불었던 거죠. 4월 27일 그 전후에서 또 한 번 광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김정은의 책략을 뻔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김정은의 첫 번째 책략은 뭐냐? 대남 심리전이다 이거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으로 하여금 총궐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한 그 과거 남노당, 박헌영의 남노당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합창단을 만들고, 합창단 세력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비판 정신, 그 의식을 완전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재평가, 재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널리 전파를 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딸한테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에? 김정은의 이 책략을 아십니까? 이번 김정은의 첫 번째 책략은 뭐냐? 완전히 심리전입니다. 자, 완전히 대한민국 여론시장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붐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 김정은 붐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언론이 앞장설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은 우리가 항의하고 저항하고 조져가지고 그러한 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여러분,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의해야 됩니다. 인터넷 댓글 달고 뭐 유튜브 댓글 달아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들고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절대 가볍게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위력을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명줄을 자를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조차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깜깜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언론에서도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돼가느냐를 따져 묻는 언론이 없어요. 어떻게 돼가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27일이니까 앞으로 뭐 20일도 안 남았죠.
그런데 완전히 깜깜이에요. 뭐냐?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계략이 숨어 있다. 그걸 제가 하나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이번에는 지난 2000년 6.15 김대중과 김정일, 그 다음에 2007년이죠. 11월 그 노무현과 그 김정일, 에? 그 사람들이 그때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보수 우파가 중심을 잡자 이거죠. 에? 뭐 대한민국 공중파 종편 또 난리를 피겠죠. 그야말로 판문점에 있는 그 무슨 모래알 하나, 자갈 하나까지 다 뭐 의미를 담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겠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유튜브 해가지고 설득하고 국민이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에? 4월 27일 전에도 태극기 집회 열고 4월 27일 끝나고 나서 태극기 집회 열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땡큐 아메리카 집회하면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행동하는 보수 우파가 정말 돼야 할 절박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이번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는 것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 봐요. 세 가지라고. 첫 번째가 뭐냐? 김정은이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합의문을 놓고 볼 때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기로 했으며 북한은 핵 폐기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포장하는 선언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개수작이고 완전 사기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그냥 빈손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뭐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김정은과 북한을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숨통을 트려고 한 것이 뭐냐? 문재인과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안한 거죠. 자, 왜 먼저 제안했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도 핵을 개발했던 그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개발한 핵을 문재인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포기한다? 트럼프를 만났다고 포기한다? 그것은 북한을 모르는 얘기예요. 북한의 정체성 자체를 그건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지금 김정은 정권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 국가 정체성을 포기하라? 말 포기한다? 포기한다고 김정은이가 나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문재인은 말로 포장을 할 겁니다. 예컨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풀자. 이러면서 흘리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북한이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또는 2년. 벌써 좀 흘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지금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느냐? 왜 당장 폐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보수 우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북한의 핵 폐기를 합의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1년 안에 뭐 미국이 폐기한다는데 미국이 그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건 완전 장난치는 거죠. 뭐냐? 북한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거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앞으로 2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이 대한민국 사이에 지금 논의가 된다고 당연히 봐야지 않겠어요?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좋다. 1년 안에 하겠다. 1년 안에. 1년 안에 하겠다고 하면서 1년을 예컨대 4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단계별로 하자 이거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정책인 거죠. 그걸 완전히 잘게 잘라가지고 그 과정 단계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배상과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핵 개발에 100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100원이. 그러면 그것을 4단계로 나누면 25원씩 나누는 거죠. 25원씩 나눠가지고 그 단계마다 25원 배상받을 것을 배상 또는 보상받을 것을 예컨대 30원, 40원, 50원 또는 100원씩 받아가지고 4단계를 다 합하면 4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그 악랄한 살라미 정책인 거죠. 살라미 그 소세지를 잘게 썰은 소세지가 살라미 소세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그래 때려쳐라 하고서 북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은 그 정직하게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라면서 안다라면서 다시 북한을 불러들이고 북한은 회담장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하겠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을 보듯. 응? 이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엄청난 게 나온 것처럼. 그건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이건 완전히 대사기극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면 1년 반, 2년 안에 핵 폐기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합의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살라미로 인해서 다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자, 돈을 이제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400원을 벌었어요. 400원을. 그 400원을 갖고 북한이 앞으로 1년 또는 뭐 2년 후에 핵을 동결하고 핵을 폐기했어요. 근데 그 기술력은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학자들은. 근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받은 그 400원 뭐 4,000원 이 보상금 배상금을 갖고 또 핵 개발을 또 시작하는 핵 개발을.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2년 후에 핵을 폐기했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쪽에서 북한은 또 핵 개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폐기하고 또다시 핵을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점에서부터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또 나오겠어요? 이 난리를 치겠냐 말이죠. 난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은 결국은 또 핵을 폐기했다가 다시 또 만들고 폐기하고 만들고 결국은 북한은 영구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과연 문재인 그 통일 외교 안보팀이 알고 있느냐, 과연 있느냐 이거죠. 북한은 100% 이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합의문을 보면은 이 합의문에는 분명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포기하는 걸로. 내용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핵을 미국이 말한 대로 CVID 아닙니까? C, complete, 완전하고, V,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이고, 다시 또 만들 수 없게 한다. 불가역적이고, 그러한 dismantlement, 그러한 폐기, CVID, 완전하고, V, 검증 가능하고, I, 불가역적인 그러한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CVID를 요구하겠냐 이거죠. 어림없는 소리고. 김정은한테 그렇게 말하겠어요? CVID를 해야 된다? 어림없는 소리고 결국 어떤 합의가 되느냐. 그야말로 야, 대한민국 언론이 볼 때 이거 엄청난 변화다 말이죠. 에? 뭐 새로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요새 문재인 씨가 툭하면 역사 그런 말을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건 얘기입니다. 자기가 마치 한반도를 말이죠. 핵 위기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무슨 크루세이더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 그것부터가 오만한 거죠. 그것부터가 허장성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북한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왜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냐?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뭐냐? 무슨 의미냐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핵이 없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해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그야말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우리가 핵을 가진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는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핵을 갖게 되는 거죠. 핵 보유국임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그야말로 만방에 천명하는 거죠. 만방에. 4월 27일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이 어떤 군사적 역학관계, 힘의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받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도 문재인 씨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의 비위를 상할 것 같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깨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건 뭐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죠. 정말 경천동지할 그 변화가 좀 오고 있는 상황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반짝 차려야 되는 거 정말. 응? 우리 지금 밥술 깨나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방관하고 있다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응?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재인 씨 말대로 한반도에 운전석 자동차가 있다 하자 이거죠. 지금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문재인 씨가 앉아있다. 이건 되었잖아요. 대리운전이다. 그 옆에 술 취한 김정은이가 지금 앉아있다 이거죠. 지금.
술병 들면서 와 하면서 가는, 어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태웠다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태워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4월 27일 날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완전히 문재인한테, 그야말로 전 세계가 다 보라고 문재인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완전 회담을 주도할 겁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능력이 있는 협상가고 전략가입니다. 김정은이가 능력 있는 협상가요 전략가라는 평가를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먼저 제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만 뭐 전략이 생기고 전술이 생기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번 김정은이는 나와가지고 이 회담이 안 돼도 그만이에요. 막말로. 왜 그만이냐? 미북 회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남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그냥 다 우려먹고 개벽다기처럼 우려먹고 발로 찰 거예요. 제가 볼 때. 100%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핵을 포기한다? 제가 때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그 말장난, 진정한 엄숙한 합의를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한반도 공산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공산화 목표를 포기하느냐? 천만의 말씀인 거죠. 이번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말 사무치게 추구해왔던 한반도 공산화를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겠죠. 김정은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그 문재인 세력의 면면을 보면 지금 김대중보다 노무현보다 더 과격한 친북주의자, 친북 서양 아닙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때다. 뭐냐? 평화협정 체결로 가자. 평화협정 체결로. 네? 평화협정 어떤 구도냐면은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은 원래 김일성이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은 무슨 문재인 김대중이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평화협정인데 그 평화협정이 왜 나왔느냐? 바로 1972년 월남의 공산화를 가져온 그 파리 평화협정을 연구한 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평화협정을 맺자 이거 평화협정.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자는 소리가 맺기 위해 노력하자는 소리가 김정은과 문재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이른바 사변적 사건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 연방제 통일이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을 맺으려면은 주한미군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야 될 논의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그 전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진 중단, 폐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게 줄줄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면서 주한미군이 지금 저 평택에 말이죠. 평택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미군 부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킬 그 명분이 뭡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야말로 명목상의 주한미군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을 그냥 99.9%를 뭐 사드까지 다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건 가정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저들의 그야말로 70년에 걸친 한반도 공산화 전략이 그야말로 뭐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거기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선평화협정 후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 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명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제재 압박, 맥시멈 생션 앤 프레셔, 이것을 문재인의 손을 통해서 해제시킬 것이다. 대신에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이런 걸 요구할, 이런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울고불고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번 가을에 정말 뭐 또 서울에서 또는 뭐 평양에서 또 뭐 무슨 공연하고 말이죠. 이런 쪽으로 가면서 개성공단 폐쇄한 거, 네? 그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하고, 이석기 석방시키고, 이석기. 대한민국의 양심수, 이석기.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상균이 다 석방해달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남쪽의 좌익 세력에 대한 이 스마일이죠, 스마일. 미소작전, 주파작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네? 만세 소리가 나옵니다. 다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왜 지금 문재인이와 트럼프가 자신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그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은은 지금 그 책략, 정략을 짜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문재인의 경우는 6월 17일 지방선거죠. 지방 권력까지를 완벽하게 문재인 세력이 장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사상 유례 없는 성공으로 만들어야죠.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자신이 재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김정은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짱을 떠야 되는 거죠. 맞짱을. 우리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맞짱을 뜨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바라는 것은 최대의 소위 말하는 제재와 압박, 네? 맥시멈 생션 앤 프레셔. 두 번째는 뭐냐? 선제 북폭 아니겠습니까? 선제 북폭.
이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과 트럼프도 똑같이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 이걸 김정은이가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리한 쪽으로 갈 거예요. 회담을 하면서도 결렬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문재인도 따라오고 트럼프 따라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예컨대 김정은은 장난을 치겠죠. 문재인에게는 한 20, 30%만 선물로 주고 트럼프에게 뭐 60, 70%, 70, 80% 이걸 주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한테 이제 무슨 경제 지원 문제, 5.24 조치 해제 문제, 특히 이제 이번에 굉장히 강조될 게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선언이 나올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이 다 갖다 이 뭡니까? 상납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받쳐가지고 북한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그게, 노무현, 김정은 간의 합의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노무현의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죠. 그거 이번에 아마 대못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거나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정말 불행한 상황이 나는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판문점 대사기극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지켜봐야 한다. 여러분에게 정말 거듭거듭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도 좀 글로 통해서, 제 칼럼을 통해서 보시고 싶으면은 윤창중 칼럼 사장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